안녕하세요. 투자해 보는 거 투어리입니다. 오늘은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 현대바이오까지 네 종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71,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종가는 67,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1% 55,000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한가 친 이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봉의 갭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살짝 건드리는 이런 위치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무조건 사서 15% 20%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55,000원 아래서 어느 정도 매수할 자리를 줬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고, 근데 길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봉상이죠. 지금 이게 지나고 나서 그렇지 이봉상에 저항대가 있었고 앞전에 그 매물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룩스나 골드퍼시픽의 그런 움직임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빨리 털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한 차례 빠진 다음에 21선 부근에서는 항상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등 폭이 결국에는 이전에 얼마나 좀 빠져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양봉이나 음봉을 몇 개를 보였는지 이 부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한국 파마도 이 중간에 양봉 이런 것 때문에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나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파마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었지만 내일 언제든지 다시 또 빠지거나 내일 갭이 뜨면 위에서 좀 밀리면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갭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이 갭을 좀 뛰어넘어서 위에서 장을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던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새 이런 급등나 차트들이 쌍봉 형태를 만드는 거를 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쪽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눌림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예 돌파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어떤 오전에 호재나 뉴스거리가 나와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걸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믿고 올라가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기업 가치를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전에 삼성제약도 제가 이 11,000원 이봉이죠. 1,150원에 장을 끝났을 때 이봉 다음 날 11,000원대 위에,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자리,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이 기업 가치를 믿고 가실 거면 홀딩, 아니면 나는 기업이고 뭐고 차트 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가 못 팔았다 그래서 지금 잘못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어렵고, 결국 이 기업 가치를 믿으면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익절 내일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만약에 이 구간이 나오면 익절하시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 난 볼 거야 하시면은 홀딩 하시되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는 간단히 살펴봤고, 다행히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이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필룩스랑 이제 골드퍼시픽을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선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 이 대응의 영역도 아니고 예측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기다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필룩스랑 골드퍼시픽, 지금 오늘 솔직히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발했죠. 장 초반에 먼저 출발했지만 결국 대장 한국파마 가는 동안에도 11% 내외, 그동안에 빠진 걸 생각하면 5천 원대까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터치하고
윗꼬리가 좀 달렸어야 됐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닿지 못하고 21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 퍼시픽도 마찬가지로 21선만 닿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들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단순히 지금 손절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트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도 예측 못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부분에서 봤어도 저는 손절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국 이렇게 다시 뭐 긴 기다림은 있었지만 결국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내 주식 계좌의 100% 비중이고 앞으로 다른 종목 살 수도 없고 뭐 전업 투자자거나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금이 묶이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손절을 하고 뭐 최소한 50% 이상 손절을 하고 다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다시 올라오길 바라시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냥 장기 투자로 들어간 돈이다 싶으시면은 뭐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손절해 가지고 다른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이렇게 만회를 해서 1,000만 원 수익을 내나 이런 필로스가 나중에 올라가서 1,000만 원이 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나중에 출발선상이 됐을 때 결국 이쪽엔 내공이 많이 쌓였을 것이고 이쪽은 또 나중에 이런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또 6개월, 7개월 다음번에도 또 물릴 수 있는 그런 주식 실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뭐 5년, 10년 할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잃을 때 좀 잘 잃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먹을 때 뭐 화끈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과감히 손절하고 다른 데서 천천히 수익을 쌓는 그런 주식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렵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만 성공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백날 남의 얘기 들어도 소용없고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막상 내일 당장 필로스 5천 원만 가면 손절해야지 해서 5천 원만 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했는데 내가 판 다음부터는 완전 5천 원이 저점이야. 막 반등해. 그러면 더 미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래 우량주 최고야.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옆으로 기고 있고 막 필록스 20% 나고 있고 그러면은 거의 멘탈 붕괴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부분에서는 본인이 계좌 규모나 아니면은 자금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지금까지 다른 종목에서 번 돈이어가지고 수익금이다. 그럼 과감히 손절하시고 다시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거 어떻게 버티든 물타든 계속 돈 생기면은 넣어서 빠져나올 거야 하시면은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더는 물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금 7천 원대 물렸으면 제가 삼성제약 자꾸 얘기 드리지만 최근에 본 게 삼성제약이니까요. 여기서 물타라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뭐 물을 왜 이렇게 타라 그러냐 여기 8,000원 깨졌을 때 물타라고 말씀드렸어요. 11,000원 가면 무조건 탈출할 기회 나온다고요. 근데 필로스는 여기서 물타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똑같이 반토막 났는데 차트가 완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5,500원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때 물량을 잡아서 하루 이틀 안에 쇼부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야지 지금 이게 질질질 내려가고 있는 거 뭐 그냥 양봉 나온다고 물 타서는 큰일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필룩스랑 골드 퍼시픽은 기다리거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 21선을 깼기 때문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버티시든지 아니면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뺐다가 지난번 고점까지 거의 되돌림을 주고 밀린 다음에 21선을 깨고 내려온 차트잖아요. 이런 차트는 여기서부터는 건드릴 수가 없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테크니컬적으로는 정확히 확률적으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없고 결국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21선 다시 맞고 내려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간 차트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오늘 단순히 별 뉴스 없이 10% 정도 떴다가 쫙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주식은 21선 아래선 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릴 수 있고 계속 주가가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리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 소식. 이 앞전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테마, 이 시장에서 인정한 테마에 대한 뉴스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 12월 달에 이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했던 그 니클로사마이드의 체내 흡수율을 개선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 재창출한 경구제, 이거죠, 이거. 이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2일부터 9일까지. 이런 뉴스죠. 그래서 이거 원래 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수년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뉴스거리죠.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지금 지연됐다가 다시 그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엄청난 재료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약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지, 그 뉴스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는지, 그 세력이 그 뉴스를 재료로 인정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그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설거지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든 아니면은 추가적인 2차 4만 원 넘어서 10만 원을 위해서 가는 상승인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재료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뉴스로. 근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안 가면 이 재료가 아닌 거죠. 물량이 많아서 외국인이 던져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뭐.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고, 내일 또 흐름이 나오면은 장이 끝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